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FOMC 회의는 예상대로 0.25%포인트 금리 인하 단행이 됐고요. 여기에 단기 국채 400억 달러 매입까지 추가가 됐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비둘기적이었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거고, 파월 의장은 특히 금리 인상은 기본 시나리오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뭐 최근 일각에서 내년도에 금리 올리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 이거 거의 불식시켜주는 그런 결과가 됐고, 우리 증시는 어저께 SK 하이닉스 혼자 개인기로 시장을 움직이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 또 외국인들이 거기에 반응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FOMC 회의가 끝난 다음에 외국인들의 매수 범위가 좀 광범위해지는지 업종 많아지는지 좀 볼 필요가 있고, 어제 뭐 엔터, 로봇, 통신, 장비 이런 것들이 강했는데 FOMC 끝난 다음에는 이제 업종에 어떤 변화가 생길 겁니다. 이런 변화에서 첫 번째 매수 업종이 뭐가 되는지도 봐야겠습니다. 뭐 지수 다 올라갔고요. 나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덜 올라간 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가 하락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감안해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회의 결과를 안도했다. 11개 업종 중에서 하락한 건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 그러니까 경기 방어주 빼놓고는 다 올랐고 1% 이상 오른 업종도 6개나 됐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의 심리가 이제 좋았다. FOMC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우선 결과적으로는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했고, 점도표상으로는 내년도 한 번, 이제 2027년도에 한 번, 두 번 내리는 걸로 현재까지는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건 뭐 잠시 또 설명드리겠지만, 더 내릴 거야. 이렇게 보는 것 같고, 특히 이제 파월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 이렇게 발언해 주면서 시장에서는 좀 이거보다 무조건 내려간다. 이런 쪽으로 이제 전략을 또 예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증권사들은 대부분 다 K자 경제, 그러니까 잘 버는 사람들은 경제가 좋고 덜 못 버는 사람들은 경제가 나빠지는 이 상황을 벗어내기 위해서는 내년도 어쨌든 금리 더 내릴 거다. 뭐 2번 이상 내릴 거야. 그리고 주식시장은 올라갈 거야. 이런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로이터 보도에 의하면 이제 일부 이제 언론사에서 중국 쪽에서 오히려 H200,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칩을 구매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어떤 주장들이 있잖아요. 근데 로이터 보도에서는 이미 중국 기업들이 우회적으로 H200을 구매한 사례들이 있는데, 이번 같은 그렇게 절실하게 구매를 했는데 합법적으로 사들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알리바바가 엔비디아의 구매를 대량으로 하겠다. 이걸 문의했다라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중국이 안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공급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지금 생산이 빠듯해가지고 저게 될까? 이쪽에 더 궁금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는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웰스파고에서는 지금 최근 들어서 러셀 2000이 최고치 계속 경신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또 더 강하게 올라갔죠. 3대 지수보다. 이 강세는 관심도, 시장 종목에 대한 관심도, 증시 자체에 대한 관심도가 확장된 거다. 감세, 규제 완화, 금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 자체에 대한 관심도가 커지고 있다라는 걸 의미한다. 그래서 뭐 이건 이제 주식시장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오늘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FOMC 회의였잖아요. 금리 내렸고, 저는 400억 달러에 달하는 단기 채권 매입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이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채권 들고 있어봐야 돈도 안 되니까 그거 나한테 맡겨, 내가 돈으로 줄게 라고 해서 이제 지갑에 그냥 돈을 꽂아주는 거예요. 지갑에서 쓸 수 없는 돈 이런 거, 이제 채권 이런 걸 갖다가 나 줘, 내가 돈으로 꽂아줄게 이렇게 해서 이제 돈 쓸 수 있게끔 유동성 풀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컸고, 파월 의장의 발언도 시장에서는 좀 안도감 준 것 같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게, 일단 현재 금리는 경제 상황 지켜보기 좋은 위치다. 뭐 이런 표현하는 건 뭐냐, 그냥 당분간 일단 금리를 유지할 거야. 이런 메시지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금리 인상은 기본 시나리오가 아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 이번 금리 인하로 인플레이션이 다시 자극이 될 거고, 그러면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 매파들도 인상은 생각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용이 약간 하방 위험이 있긴 한데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는 증거는 없다. 그러니까 지금 예방적 차원에서 금리 인하했다라는 거를 이야기해 준 건데, 어쨌든 고용 때문에 인하한 거고, 그렇다고 고용이 뭐 엄청나게 나빠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뭐 경제가 뭐 적당히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또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만약에 관세가 없었다면 지금 인플레이션 2% 초반이었을 거다. 그러니까 금리 더 많이 내릴 수도 있었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인플레이션의 영향은 어쨌든 끈질길 것 같다. 끈질긴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쨌든 뭐 그냥 트럼프 아니었으면은
인플레이션 더 낮았을 거야.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만약에 추가적인 관세가 없다면 관세에 따른 인플레이션 상품 인플레이션 영향은 내년도 1분기가 피크가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만약에 내려가는 게 확인이 되면 점도표상으로는 한 번이지만 실제로는 더 이상 내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힌트도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메시지가 남겼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그 단기 유동성, 그러니까 좀 짧은 기간 돈 빌리려고 하는 게 좀 쉽지 않다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갖다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국채 매입을 좀 늘렸다가 나중에 좀 줄일 수도 있고 뭐 이런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파월의 내용, 보통 파월 의장이 회견하는 시간에 주식시장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게 보통 그런 표현하죠. 말년 병장이라 그런지 몰라도 되게 너그러운, 그러니까 비둘기, 그러니까 인둘기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인둘기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준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는 평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도표인데, 9월 FOMC 회의 때 공개된 점도표하고 이번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러니까 내년도 거, 2026년도 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보면 되게 멀어져 있는데, 저 아래 뚝 떨어져 있는 건 이제 마이런이 이제 튀가 밑으로 떨어뜨려 놓은 거고, 나머지 보면은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기는 애매해요. 예, 그냥 내년도 한 번, 내후년도에 한 번이긴 한데, 이게 되게 넓게 분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다 제각각이구나라는 건데, 어쨌든 내년도 한 번, 내후년도에 또 한 번, 이 정도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다라는 거고, 근데 이건 있어요. 그러니까 점도표대로 되는 경우를 제가 거의 못 봤거든요. 그냥 지금 예상은 이렇다라는 거고, 점도표대로 되는 경우는 거의 못 봐서,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인상 예상하고 있는 사람은 아예 없다. 네, 아예 없기 때문에 몇 번 인하하느냐 정도의 문제만 남아있고, 시장에서는 2번 이상 인하할 걸로 현재까지로는 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제 전망이 오늘 나왔는데, 숫자들이 괜찮았어요. 9월 회의 때 대비해 봐서 내년도 경제 전망은 높였습니다. 1.8에서 2.3%로 실업률은 그대로 4.4%. 그러니까 고용 때문에 금리 인하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리고 물가는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진정될 것 같다. 이제 PCE가 2.6에서 2.4, 근원은 2.6에서 2.5로 이제 내려잡아서 어쨌든 이 숫자보다는 조금 내려갈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생각했던 것보다 금리가 더 낮아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는 평가를 했고, 그것 때문에 오늘 증시가 또 강하게 올라서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뭐 주요 종목으로는 대형주 중에서는 이제 엔비디아하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러니까 이게 빅테크 팔아서 다른 쪽으로 넘어가자 이렇게 된 건데, 이게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돈 많은 기업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현금이 어마무시하잖아요. 금리가 높을 때는 대피처가 되는데 금리가 낮아지면 여기서 자금 빼서 다른 쪽으로 분산해야지, 이런 심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재료도 있었지만 이런 측면도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금융주가 오늘 제법 올랐거든요. 금리 인하를 하면 돈 빌려간 사람들의 연체 가능성이 낮아지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금융거래가 활발해질 거다. 주식시장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금융주 올라갔고, 테슬라는 이제 스페이스X 상장 추진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 테슬라하고 뭔 상관인데,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머스크가 어쨌든 경영에 집중하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좀 반응이 나왔고, 그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오늘 또 4% 넘게 올라갔는데, CT에서 목표 주가를 275달러에서 300달러로 올려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가 전례 없이 초강세야. 그러니까 뭐 목표 주가 안 높일 수 없어. 이렇게 이제 코멘트가 나오면서 목표 주가 높였고, 그 영향으로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올라갔습니다. 그 외에 이제 돈 많이 빌려야 되는 산업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태양광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태양광 관련된 종목군들도 금리나 인하 관련된 이슈가 더해지면서 또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특징이 S&P 500 지수보다 더 많이 올라간 메가세븐은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알파벳하고 엔비디아 말고는 나머지는 S&P 500보다 못 올라가는 그런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왜 시장에서는 주목을 하냐면, 메가세븐 없이도 증시가 강하다. 자금이 분산되고 있구나. 기존에는 빅테크 아니면은 못 올라가, 이런 정서가 있었는데, 점차 다른 종목들도 볼까? 이제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가세븐이 못 가도 주식시장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는 시장의 투자자들이 이제 종목을 바꿔 타는 한이 있어도 주식시장은 남겠다, 이런 의지라서 좀 좋은 신호 아니냐,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어제 좀 하락하긴 했는데, 뭐, 그렇게 크게 빠진 것도 아니고, 또 이제 막판에 이제 낙폭을 줄이기도 했죠. 근데 보면 패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횡보 조정이 됐든 하락 조정이 됐든 조정 이후에는 기존의 어떤 고점을 넘어서는
그런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11월 들어서 조정이 있었잖아요. 그 조정을 끝내고 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전 고점을 넘기는 시도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어떤 나왔던 게 박스권 상단을 한번 넘기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될지, 그러니까 4,200이 그렇게 되는데, 일단 FOMC가 제거가 되고, 오늘도 동시만기라서 그게 또 어떻게 변수가 될지 봐야겠는데, 어쨌든 패턴상으로는 그걸 좀 넘기는 흐름이 나와줘야 되는데, 실제로 가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형주 지수가 어제 하락하긴 했지만, 중형주 지수는 이미 연중 고점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코스피 중형주 지수가 강하다라는 건, 지수는 눌려 있어도 종목 장세는 활발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수도 지수지만 종목 장세가 계속해서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수급의 변화, 업종 수급 변화에 더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보면 어쨌든 주포는 외국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하고 있는데 이번 주 들어서 이제 매매하고 있는 종목군들을 보면 삼성전자 팔고 하이닉스 사고, 그러니까 이런 구도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종목을 이제 하나 줄이고 하나 늘리고 이런 거 외에는 그냥 큰 변화는 없어요. 그냥 매수, 외국인들이 그냥 좀 11월에 매도에서는 완전히 벗어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굉장히 큰 이벤트가 끝났잖아요. FMC라는 큰 이벤트가 끝났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첫 번째로 관심을 갖는 업종이 뭐가 되느냐. 이번 주는 그냥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오락가락한 건데, 이제는 매수를 하는 업종이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매수 업종이 어떤 업종들이 될 건지 이것들을 좀 봐야 되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은 어제 이제 넘기면서 종가 기준으로 연중 최고치 경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제 코스닥은 호재성 재료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3,000포인트 도전 프로젝트, 그다음에 정부에서는 코스닥 부양책 이런 것들을 계속 내놓고 있고, 역시 중형주도 이미 이제 최고치에서 이제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매물 소화하는 그런 과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코스닥은 930과 950이 절대적인 박스권으로 작동했던, 고점으로 작동했던 그런 구간인데, 오늘장에서 상단을 한번 넘기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게 될지, 실제로 시도는 나올 것 같긴 하고, 나오겠죠. 오늘 미증치가 올랐으니까. 그래서 나오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게 주도가 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한 종목들 평균 매수가 대비 현재 주가, 근데 이게 역전이 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난주 제가 이 표 보여드릴 때 외국인들이 종목 승률이 되게 높았고 기관은 그것만 못했었거든요. 근데 기관이 승률이 따라잡았어요. 이제 외국인들은 그거보다 좀 주춤해지고. 근데 어쨌든 이번 주 매수하는 종목들, 그다음에 평균 매수가 대비 현재 주가 비교해보고 해보면 아직까지 이렇게 압도적인, 그러니까 평균 매수가 대비 승률은 기관이 높은 편이고, 그다음에 수익률은 외국인들이 높은 편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외국인 기관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좋은 종목 장세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주목하면서 두 주체가 매수하는 종목들 계속해서 집중해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FMC 끝났습니다. 다음 인하까지는 공백기이기 때문에 이번 인하 효과는 한 이틀 정도 반영되면 다음 단계 재료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FMC가 끝났다라는 것 자체는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불확실성 하나 제거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오늘이 또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후장에 좀 요란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어쨌든 업종 수급이 좀 왜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개별 종목들 어느 종목에 어느 업종에 매수가 들어가는지 이거를 봐야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외국인들이 하이닉스만 봤어요. 근데 하이닉스가 지금 투자 경고 종목이 되어버려서 조금 이제 숨고르게 할 가능성도 없진 않잖아요. 근데 어쨌든 하이닉스에 집중했던 외국인들이 다른 업종 뭘 볼 거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이닉스만 볼 거냐, 이걸 볼 필요가 있고, 다음에 이제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지수가 올라가는데 이제 박스권 상단, 저항대에 도달해 있는 상태, 여기서 이게 이제 계기가 되면서 돌파하느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주포와 주도주가 없으면 못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FMC 회의가 단기 고점 신호로도 작동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극복이 되려면 주포와 주도주가 있어야 되니까 그 흐름이 나오게 되는지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번이 보험성 인하, 그러니까 경기 침체 없는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된 거거든요. 근데 보험성 인하가 단행이 되면 주식시장은 올랐어요. 그리고 3개월 후, 금리 인하 개시 3개월 후에 증시가 조금 더 내릴까? 이거에 대한 궁금증으로 좀 조정 보이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번 금리 인하는 결과적으로는
주식시장의 상승을 유발할, 초래할 또는 이제 유지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현재로서 도이치뱅크에서 설문한 거에 의하면 지금 연준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금리는 더 내려가 있을 것 같다. 내년 말 금리는 3.1% 정도 수준까지 더 내려갈 것 같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연준의 어떤 한 번 금리 인하를 안 믿고 더 내릴 거면서 이렇게 보면서 이제 주식시장에 계속 남아있고 자금을 투입하게 될 거고 이런 시나리오로 일단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어떤 업종이 이제 메인이 되는지, 그 FOMC 끝난 이후에 첫 번째 뭐가 오르는지 이 부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FOMC 끝나자마자 방송하는 거라서 자세한 내용 또 더 추가적인 내용을 다루진 못했거든요. 그래서 마감 방송에서는 이런 내용들 더 추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예, 꼭 부탁드립니다. 특히 구독하기는 무조건 좀 눌러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